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Temporal Relation Reasoning in Videos 그거랑 해당 저자가 이번에 시빅페어 2020에 낸 Temporal Pyramid Network for Action Recognition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경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Temporal Relational Reasoning in Video가 먼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액션 리코그니션이 되게 비전 플러닝에 있어서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야이기도 한데 요새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액션 리코그니션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temporal relation을 하고 그걸 이제 리즈닝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은 잘 예측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는 parking a stack of cans, so it collapsed 이런 약간 문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서 나중에로 갔을 때 보면 stack something, 뭔가를 쌓았어요. 이게 비스킷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방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스택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고 C 경우에는 tidying up the closet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D 같은 경우에는 보면 thumb up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사진을 주고 이게 뭘까라고 하면 A 같은 경우는 캔이 있네? 의자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뭔가 스택되어 있는 캔을 내가 코킹해서 이걸 쓰러뜨렸어 라는 걸 예측하기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ing적인 이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temporal relation한 것에 대한 리즈닝의 중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적인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되게 유명한 짤 중에 하나인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라는 이런 스틸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예측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say goodbye 하고 있어 라는 게 0.76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greeting을 하고 있어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볼을 내고 있어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액션 리코그니션에서 자주 쓰이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 UCF101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되게 많이 예측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셋 경쟁대회를 하게 되더라도 단일 스틸 이미지로만으로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를 준다고 했을 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라고 점점 멀어지고 있어 라는 걸 예측을 하려면 flying away 이렇게 0.76 zoom out 아니면 차차를 추고 있다 라는 식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ing적인 이미지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UCF101 이런 데이터셋보다는 something 아니면 다른 스포츠 IM이 아닌 이런 데이터셋들이 이런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얘네를 잘 파악할 수 있지만 심플하고 또 인터프리터블한 네트워크 모듈인 temporal relation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observation에 대해서 temporal relation에 대해서 묘사하고자 하였고 얘네를 RGB 프레임만으로도 잘 파악하고 싶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데이터셋을 조금 분류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왼쪽에 보시면 UCF101, 스포츠 1M, 서머스, 키넥트 이렇게 데이터셋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something 데이터셋, gesture 데이터셋, trade 데이터셋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 스틸 이미지를 가지고 아니면 쇼텀을 가지고도 조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쇼텀으로는 조금 부족한 약간 롱텀의 이미지를 가지고 템포럴한 릴레이션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투스트림이나 아니면 i3D 같은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는데 오른쪽의 롱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걸 잘 할 수 있는 게 옵티컬 플로우도 그렇고 뭔가 조금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셋이 어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되게 대표적인 UCF101 데이터셋에 대해서 분석한 걸 가지고 왔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라는 개념은 말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UCF101 이번에 ECCV에 있는 데이터 대회에서도 UCF101을 사용을 해서 액션 리코그니션을 진행을 하는 걸 봤는데 UCF101, HMDB 그 다음에 something something 그 다음에 AVA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참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UCF101이나 HMDB를 많이 쓰는 이유는 되게 사용하기 편해서 특히 UCF101 같은 경우에 되게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많은 분석하는 논문들을 보면 HMDB 오일이나 UCF101은 are too small하고 prone to overfitting 되는 경향이 있어 라고 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이렇게 제대로 제시하고자 하는 논문들에서 이렇게 논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UCF101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UCF50의 50가지 액션들 그리고 새로운 액션 51가지를 합쳐서 101가지 액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크게는 아래와 같이 5개의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Human Object Interaction, Body Motion Learning, 그 다음에 Human Interaction, 그 다음에 Playing Musical Instruments, 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체로 스포츠 영상이에요. 근데 스포츠 영상이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저 야구 선수가 지금 뭔가 배트를 휘두르려고 하고 있네? 지금 휘두르는 걸 시작했네? 휘둘려서 맞췄네? 라는 거를 알 수 있지만 이런 UCF102를 사용을 하는 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그냥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거고요. 하나 예시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서머스예요. 서머스 데이터셋인데 이런 식으로 공을 차기 시작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보면 마킹을 어떻게 해놨냐면 11.8의 마킹을 처음 시작하고 15.70의 마킹을 끝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80부터 15.70 사이에는 그냥 얘가 축구를 하고 있어 라고 되게 러프하게 마킹을 하고 끝의 경우에도 되게 스트릭하게 마킹하기는 하지만 일단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얘는 축구를 하고 있어 라고 판단을 하지 얘가 공을 차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롱텀하게 체킹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뭔가 단점이라면 단점 아니면 아직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터파하고자 하는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좀 롱텀하게 데이터셋을 봐야 되는 경우를 이제 TRN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하자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temporal relation 어떻게 데피니션 할지를 봐야 되니까 그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수식이에요. 이 T2V라는 거는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의 비디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비디오 V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프레임을 2개씩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초 프레임이 있으면 1초 다음에 2초 프레임 그 2가지에 대해서 모아놓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FI, FJ가 I번째 프레임, J번째 프레임이고요. 얘네 둘 간의 퓨즈, 그 다음 퓨즈라는 거는 얘네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 이걸 G세타를 이용해서 하고요. 이 프레임 사이를 다시 또 이어주는 서메이션 원소 간의 퓨즈를 H5로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모아놓은 거를 T2V라고 temporal relation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고자 이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이렇게 3가지 프레임이 있는 비디오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T2V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2프레임씩을 묶어야 되니까 F1 프레임은 안녕히 계세요잖아요. F2 프레임은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이래요. 그래서 F1, F2 이렇게 2개를 가져오고 F2, F3 이렇게 2개를 가져옵니다.
이게 만약에 뭐 n개가 된다고 하면 F1, F2, F3, F4 이런 식으로 해서 Fn까지 가겠죠. 기본적인 데피니션으로 하면. 그래서 보면 얘네 두 개를 이어주는 게 G세타고요. 얘네 두 개를 이어주는 게 G세타. 이 G세타 간에 이어주는 거를 H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프레임이 엄청 많을 텐데 이렇게도 가져오고 F1, F3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컴퓨테이션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전부 다 모든 쌍을 가져오지는 않고 나중에는 샘플링을 해서 중간중간만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가 T2V였잖아요. 템플을 한 건데 두 장씩 가져오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T3V는 뭐냐면 세 장 프레임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I번째 프레임과 J번째 프레임, 그 다음에 K번째 프레임을 가져오게 되고 이 두 개 보면 순서는 무조건 I가 제일 작아야 되고요. J가 두 번째, K가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네의 퓨즈를 G세타 프레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G세타 간의 퓨즈를 H파이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투 프레임이 있죠. 얘네 보면 투 프레임이에요. 첫 번째 프레임과 아홉 번째 프레임. 여기 보면 다섯 번째 프레임과 열 번째 프레임.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레임과 여덟 번째 프레임과 12번째 프레임.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12번째. 이렇게 가져왔죠. 총 12가지의 프레임이 있다고 했을 때 보면 전부 다 한 쌍씩 가져온 게 아니라 뭔가 얘 1번은 9번이랑 매칭이 돼 있고 5번은 10번이랑 매칭이 돼 있어요. 그럼 이 파란색은 T2V가 되겠죠. 초록색 두 개는 3개씩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T3V가 될 거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T4V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오냐? 이거를 1번, 5번, 여기 맨 앞에 있는 3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운 샘플링이라는 걸 합니다. 다운 샘플링이네. 그냥 그 랜덤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랜덤하게 몇 개를 픽하고 나머지 이제 픽한 거, 뭐 12개 안에서 뭘 픽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다른 것들을 붙이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부 다 쌍을 만들지는 않고 몇 개만 가지고 랜덤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멀티스케일 템포럴 릴레이션십은 뭐냐면 이 두 가지 프레임의 앞에 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얘 보면 T2V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T2V, T3V, T4V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이 두 장만으로 얘가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얘만으로도 파악하기 어렵고 그럼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프레임을 가져오자니 컴퓨테이션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두 장짜리도 가져와 보고 세 장짜리도 가져와 보고 네 장짜리도 가져와 보는 거예요. 단 가져올 때 두 번째 가져오는 프레임은 무조건 첫 번째 I번째보다 뒤에 있는 프레임을 가져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가져오고 두 번째 것도 랜덤하게 가져오고 세 번째 거는 세 개를 랜덤하게 가져오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두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T2V 템포럴한 거, 그다음에 세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템포럴한 거, 그다음에 N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템포럴한 거를 합친 걸 멀티스케일 템포럴 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efficiency 제가 아까 말했던 거의 수식화인데요. 수식화라기보다는 좀 뭔가 정리되는 문장인데요. efficiently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쌍을 만들지는 않고 샘플 스킴을 우리는 쓴다. 왜냐면 컴퓨테이션을 줄이기 위한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개 세그먼트를 가진 비디오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얘네는 이제 비디오 안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면 N개보다 작은 D가 있다고 했을 때 D 안에서 K개의 랜덤 샘플을 가져오고요. K개가 아닌 다른 것, 예를 들어서 7개가 있으면 1, 3, 4 이렇게 K개 랜덤하게 가져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D개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만들고 그 다음에 3, 4, 7 만들고 4, 5, 6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는 그럼 이제 T2V, T3V, T3V 이렇게 해서 멀티플하게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가 생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피션시하게 트레이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제가 앞전에서 봤었던 거 중에 오른쪽에 있었던 데이터셋이 좀 숏텀하면 조금 안 좋고 롱텀하게 봐야 좀 좋은, 예측하는 게 좀 좋은, 예측하기 좋은 데이터셋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을 가져왔어요. something something이 뭐 버전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 something something 두 가지를 가지고 오고 제스처라는 걸 가지고 오고 제스처는 뭐냐면 사람의 핸드 제스처 가지고 하는 걸 제스처 데이터셋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리드를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와서 실험을 해요. 그리고 TRN Equip 네트워크라는 거는 TRN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크기가 동일하게, 왜냐면 네트워크 크기가 동일해야 실험에 있어서 공평하니까 그런 애들을 가지고 버라이어티한 액티비티 컨디션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씩 실험을 해보면 투스트림 TRN이랑 멀티스케일 TRN이랑 베이스라인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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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RN, TSN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각 이치 데이터셋에 보면은 something something V3에서 봤을 때 TRN인데 투스트림스 TRN 보면 되게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거는 베이스라인일 때 2프레임만 가지고 있을 때, 3프레임만 가지고 있을 때, 멀티스케일만 가지고 있을 때예요. 2프레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1번 있으면 7번짜리고 12개의 프레임이 있다고 했을 때 1번, 7번만 가져오고 뭐 2번, 8번만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사이를 보고서 예측하는 거가 2프레임 TRN이고 3프레임은 그 중에서 3가지 가져오는 거 4프레임을 4가지 가져오는 거 5개는 5개 가져오는 거고 멀티스케일은 얘네를 섞어서 랜덤하게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조금 되게 신기했던 거는 5프레임만 가져오는 게 사실 저는 밸리데이션이 가장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멀티스케일은 2개 크다리로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컴퓨테이션 때문에 멀티스케일을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컴퓨테이션 플러스 그 다음에 정확도를 높이려고 그렇게 되면 뭔가 5프레임이 제일 높지만 저는 이렇게 제시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5프레임이 제일 높지만 컴퓨테이션 문제를 보니까 시간은 뭔가 멀티스케일이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91.4, 91.2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되게 의외였어요. 섞었으니까 5프레임만 쓰는 것보다 잘 나오더라 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MAP를 봐도 얘네들이 제시한 게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A가 something something이고요. B가 제스처이고 C가 그 다음에 그 인도어 액티비티 하는 거예요. 보면은 얘네가 얘를 예시로 들면 그 B의 썸드업을 예시로 들면 썸드업을 했다가 다시 내려요. 이거를 두 개 다 예측을 하더라고요. 썸드업을 하고 있다가 다시 내린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고 있고 뭐 줌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줌인을 하고 있다, 줌아웃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신기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싱글 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인데 싱글 프레임만 가지고 이게 무빙 다운 하는 거, 그 다음에 커버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토링 하는 거, 프리텐딩 하는 건데 얘가 보면 이게 되게 낮죠. 왜냐면 한 장으로는 사람도 이거 보고 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2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쉬운 것들은 잘 돼요. 얘는 누가 봐도 무빙 다운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누가 봐도 여기 있는 걸 커버링 한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도 되게 조금 어렵잖아요. 사람이 봐도 이게 뭘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얘는 되게 낮다. 그래서 세 프레임을 봤을 때 보면 이제 확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스텝 프레임 보니까 이게 프리텐딩 투 오픈 하려고 준비하는 거구나 라는 게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앞전에 가져왔었던 걸 다시 가져왔는데 베이스라인, 2프레임보다 5프레임이 가장 높고 멀티하게 가져갈 때가 가장 높더라. 그리고 이걸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거 템플한 거를 너네가 장점으로 생각했으니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셔플하게 났을 때 얼라이먼트도 할 수 있겠네 라고 했을 때 얘네가 자기들을 할 수 있다고 제시를 했어요. 물론 뭐 완전 셔플하게 놓고 모든 걸 다 하지는 않고요. 하나 놓고 앵커 포인트를 하나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5번 앵커 포인트라고 하고 여기 안에를 셔플로 만들면 여기 안에서의 순서는 얼라이먼트가 가능하다고 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썸띵썸띵이랑 UCF101을 가져왔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중요도도 알려주고, 뭐, 데이터셋에 되게 신기한 점도 알려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올더드 프레임이 있고, 만약에 셔플된 프레임이 있을 때, 올더 프레임이 당연히 뭔가, 썸띵 같은 경우에는 쇼텀이 아니라 롱텀하게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올더된 게 어큐레시가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실험에서는 올더된 게 확실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UCF 같은 경우에는 쇼텀에서도 잘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얘는 야구를 하고 있어, 야구를 안 하고 있어. 이 두 가지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야구를 하고 있어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야구를 시작하고 있어, 야구를 하고 있어를 구분해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셔플된 것과 올드된 거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 데이터셋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UCF101이나 아니면 HMDB 같은 데이터 DB의 단점이 뭔가 오버피팅이 잘 되는 이런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병행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거를 이제 샘플로 넣어서 하더라고요. 되게 긴장돼 보이시죠? 그리고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Tearing Something 이게 유튜브 영상 이분들이 올리신 유튜브 영상인데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종이를 찢으면 종이를 찢고 있다 아니면 종이를 접으면 접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문장형으로 나오죠. 테이프 뭐 하고 있다, 대고 있다, 뛰었다, 무빙했다, 돌리고 있다, 스피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동작에 대한 거를 예측을 해주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분들이 CVPR 2020을 가져온 거 되게 간략하게 가져왔는데 이분들이 스페셜한 거를 넣자. 이게 왜냐면 템포럴한 것만 넣으니까 그렇게까지 액션 리코그니션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정확성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해서 스페셜한 모듈레이션을 추가를 한 게 2020이라는 결과고 이거는 결과의 영상이 좀 흥미로워서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앞전에 하실 땐 되게 긴장돼 보이셨는데 이제 뭔가 이게 좀 대가가 되셨는지 여유로워지셨는지 되게 웃으시면서 이런 캐치닛을 데이터셋에 넣어서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논문의 발표는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하고 지금 소개해 주신 데이터 셋들이 FPS 밸류가 어떻게 돼요? 프레임 per second 밸류가 어떻게 돼요? 프레임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 혹시 뭐 문제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왜냐면 샘플링 예를 들어서 대부분 비디오들이 30 frames per second이면 1초에 30개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샘플할 때 샘플을 지금 이제 2 프레임, 3 프레임 지금 TPN 할 때 샘플을 보는데 그거를 그 이야기는 1초에 30프레임은 거의 비슷한 프레임이거든요. 샘플을 할 때 이거를 지금 아까 타임 엑시스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게 그냥 프레임들을 예를 들어서 30프레임을 서브샘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프레임씩 서브샘플을 해놓고 그거를 지금 그 서브샘플된 이미지에서 다시 그 샘플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든 프레임을 다 두고 서브샘플 할지 지금 죄송해요. 그냥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죠. 예를 들어서 12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보면은 7번이 여기 나오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 질문이 타임 인덱스를 이렇게 1에서 12까지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게 세컨드인지 아니면 그냥 프레임인지 그냥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이거는 프레임 단위예요. 세컨 단위, 제가 약간 설명할 때 조금 컨퓨징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프레임으로 나누는데, 이게 30프레임 기준인지 아닌지는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다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게 GitHub가 올라와 있어서,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프레임 단위고, 이 프레임을 전체를 쓰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덤하게 몇 개를 가져오고, 만약에 12개가 있으면 그 12개 안에서 너네가 알아서 약간 맥시멈하게 12개를 다 쓸 수는 있는데,
1번, 3번, 7번을 가졌으면 그냥 그 뒤에 있는 걸로 너네가 랜덤을 붙여줘. 이렇게 해서 얘도 보면은 7번을 결국은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프레임 단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떤 프레임 FPS 밸류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FPS 밸류가 1이면 1초에 1 프레임이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FPS 밸류가 30이면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프레임에서 넥스트 프레임으로 지금 0.02초잖아요. 0.02초 만에 이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원 프레임에서 넥스트 프레임으로 변하려면 한 1초 정도는 걸려야지 이 정도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프레임이 있으면 다운 샘플을 하고 다운 샘플된 데이터 셋에서 다시 섭 샘플링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왜냐면 지금 계속 프레임 릴레이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예, 제가 부분 미스가 다시 얘기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투 프레임, 쓰리 프레임 이런 릴레이션을 캡처하려면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투 프레임, 쓰리 프레임, 포 프레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 프레임까지 서브 샘플을 했을 때 과연 맥시멀 윈도우가 그 진짜로 그 어느 세컨드가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롱 레인지를 지금 롱 레인지 템포럴 콜레이션을 캡처하려는 거잖아요. 메인 모티베이션이. 네, 그러면 그러면 5 프레임을 랜덤 샘플 했을 때 그 롱 레인지 캡처된 그게 정말로 몇 세컨드가 되는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몇 초가 그런 건지는 제가 데이터를 조금 더 봐볼게요. 데이터 자체를 까보진 않아서 얘랑 이렇게 네. 돌아가는 코드를 한번 네. 봐볼게요. 코드에 바로 네. 명시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이런 그런 비디오 제너레이션 작년에 논문 쓰고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이런 게 한 2프레임 정도면 되게 변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게 2프레임이라는 게 2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이거를 되게 지금 5프레임이면 되게 오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프레임이 예를 들어서 만일 5프레임이 5세컨드 정도를 그냥 러프하게 5세컨드 얘기하면 진짜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좀 되게 궁금하네요. 예. 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원프레임이 몇 초인지 진짜 봐야겠다. 궁금해요. 바로 네.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한 가지 더 질문은 마지막에 그 피라미드 네트워크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 슬라이드 잠깐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여기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러니까 여기 조금 혹시 디테일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스페이셜 모듈레이션은 어떤 아키텍처로 캡처가 되고 모듈레이션은 어떻게 캡처되는지 혹시 더 설명해 주시죠? 이거가 첫 번째 백본 같은 경우에는 멀티레벨 피처를 뽑는 거예요. 그냥 딱 여기 보이듯이 멀티레벨 피처를 뽑는 게 백본이고 두 번째 스페셜 시멘틱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운 샘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얼라인 시멘틱을 뽑는 거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템퍼레이트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다운 샘플을 하는데 뭘 다운 샘플을 하냐면 얘도 그냥 릴레이티브 템포를 가져오는 거예요. 레벨별로. 그 특징을 가져오는 거고 네 번째 있는 인포메이션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뭐 레벨별 표현법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강화시켜서. 그래서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각 레벨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 레벨별에 있는 걸 맞춰야 돼서 이거에 뭐라고 해야 되지? 리스케일하고 그다음에 컨캐트네이트하고 이게 마지막 프리딕션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 하면 안 될까요? 돼요.
아, 그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좀 메인 내용들이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시간 축에서 프레임 샘플링을 할 건지가 앞쪽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방법론이 거의 좀 랜덤하게 어쨌든 가져오는데 네. 뭔가 살짝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렇게 랜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생각은 좀 비디오마다 중요한 부분도 사실 다 다르고 전체 비디오를 볼 필요 없고 딱 이 부분만 보면 그래도 거의 다 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비디오마다 사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그런 부분을 빨리 찾고 거기에서 샘플링 많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시도들이 있나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였는데 이거를 그 부분을 넣어버리면 될 텐데 하고 데이터셋을 봤을 때는 딱 처음 시작할 때부터 썸잡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중요도가 앞뒤로 자를 게 딱히 없는 그런 애들이 좀 많았어요. 아,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샘플만 들어올 수는 없는 거라서 중요도를 좀 보고 걔네들에서 샘플링해서 가져오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하면 좀 컴퓨테이션 높아진다고 싫어하려나? 저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네, 말씀해주신 말 되게 공감하는 바예요. 뭔가 비디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네, 교육님이 얘기한 게 이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를 볼 거냐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그, 좀 어떤 좋은 아이디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왜? 아니, 근데 그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을 잘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좀 인포메이션 많은 데만 이렇게 좀 어텐드 하면 좋으니까.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도 지금은 그냥 지금 엔진에 보면 1초에 그냥 랜덤하게, 그러니까 여러 되게 다양한 테크닉을 많이 쓰는데 그냥 시스템에서는 그냥 한 2장에서 3장 정도, 1초에 그 정도 보거든요. 그냥 여전히 랜덤 셀렉션을 해요. 물론 논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알기로, 예. 근데 다른 분들이 얘기해 줄 때, 제가 알기로 그래 여전히 2장에서 3장밖에 안 봐요. 랜덤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세그멘트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도현이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예, 혹시 생각해 보세요.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웨이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사실 저희 논문 볼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많이 읽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추가해서 논문 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